8월 5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이 4시간 만에 삭제된 배경을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인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의도가 잘못 반영된 부분을 조정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원희룡 전 지사는 본인 생각이라면 기본 자질도 안 된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찌르며 신경전이 대단했는데요. 배우 김부선 씨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소환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상대 후보를 향해 조폭 친분설까지 제기했죠. 양 캠프 모두 사진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이젠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애송이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는데 한 발 더 나갔죠. 안철수 대표는 합당에 대해 예스냐 노냐 답을 하라는 이 대표를 일본군 전범에 비유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안 대표가 정상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핫한 뉴스가 많네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채거 박마거 최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의원분들과 소통은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저희가 늘 그랬듯이 오늘도 올림픽 속보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채거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박마거 조금 전에 들어온 그 뉴스를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윤상현 의원하고요. 또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했던 의원 4명이 모두 복당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은재 전 의원도 복당이 허가됐는데요. 사퇴하세요.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음에 또 공천도 받아야 되고 난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이 허가가 됐군요. 자, 오늘 여야 모두 대선 주자들 간의 공방이 그야말로 불을 뿜었는데 톡 쏘는 정치와 국회 상황실 또 주민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달째 1000명대입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역시 한 달째인데요. 내일 정부가 수도권 4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방역 지침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으로 촉발된 한미연합훈련 연기 공방이 뜨겁죠. 역시 또 올림픽 소식, 올림픽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뉴스픽5 시작합니다. 네, 정치부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시청률의 견인차를 꿈꾸는 코너 뉴스픽5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4444 그리고 한미훈련 연기 연판장, 올림픽3에 담긴 어벤져스 2연패 스윙, 10억 분의 1 그리고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첫 번째 픽은 4444 이렇게 꼽았는데요. 축구 포메이션이 아닌 코로나 관련 숫자들입니다. 올림픽 축구는 아쉽게 끝이 났죠. 자,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세에 4주째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숫자 4자릿수 1000명대입니다. 이번 4차행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 높아진 이동량, 델타 변이의 유행 등을 종합적으로 영향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넷째 주 델타 변이는 검천율 62%입니다. 6월 넷째 주 10%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776명, 최다 기록을 세운 지난달 28일 1,895명에 이어서 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도 4가 나오네요. 자, 지역별로는 서울 461명을 포함해 수도권이 1,025명이고요. 비수도권은 대구에 120명, 부산에 111명을 포함해서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59.7% 대 40.3%, 비수도권이 증가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이동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전국의 이동량은 수도권은 전주보다 0.8% 증가하여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심각합니다. 전주보다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3주 연속으로 비수도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입니다.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데요. 확진자 수가 그대로니 거리두기도 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핀셋 방역의 일환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놓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 최고강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길을 못 잡으면 근데 이제 지금 또 2주 후에는 이제 광복절 연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지금 뭐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 피서지에서 많이 모인 데서 그랬다든가 혹은 다중이용 시설이라서 그랬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기분 좋은 숫자 4, 백신 관련 숫자입니다. 자, 이달 들어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어제 하루만 16만 4천 명이 접종, 국민 10명 중에 4명이 1차 접종 완료했습니다. 정부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전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은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참여한 K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대규모 백신 생산 기지로 자리 잡도록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수능일은 11월 18일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이 시기쯤엔 국민 10명 중에 3명은 미접종자입니다. 그중엔 수험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본인의 의지가 아닐진데 시험 기회를 박탈당해선 안 될 겁니다. 교육부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수능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험생을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 수험생, 확진 수험생으로 구분하고 수험생 유형에 따른 응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일단 일반 수험생 시험장에는 최대 24명이 들어가고요. 이 칸막이 때문에 문제지 넘기는 게 좀 불편했다라는 지난해 피드백을 반영해서 시험 시간에는 무칸막이, 점심 시간에만 3면의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학교 내 별도 시험실에서, 또 확진 수험생은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문득 사상 첫 코로나 수능을 치른 지난해가 또 생각납니다. 한 수험생은요, 아예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방역복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엿보였죠. 또 후배들이 교문 앞에 모여서 선배들을 응원하는 이 시끌벅적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이런 적이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아니 뭐 연습 많이 해갖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지금 새내기 생활 잘 하고 있으려나요? 자, 부디 내년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제 실력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볼까요? 두 번째는 한미훈련 연기 연판장입니다. 나흘 전이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2인자 김여정 부부장이 오랜만에 담화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8월 중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 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나는 분명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끊겨있던 남북 통신선을 전격 복원한 것에 대해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선은 연결해줬으니까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라, 뭐 이런 것이죠. 한미훈련 취소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에 정치권은 관계 개선의 적기다, 훈련 미루자라는 쪽과
또 김여정의 하명이냐, 눈치 보지 말고 하자라는 쪽으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결국 피를 준 건 청와대죠.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모아서 국방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논의 주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도 서욱 장관이 코로나 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답했다라고 했는데요. 취소냐 강행이냐 그 어느 쪽에도 무게를 싣지 않은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파트너인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I've seen the comments. Nothing has changed about our need to be properly trained and ready on the Korean Peninsula to face a range of threats.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한미 간에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 미루기엔 너무 늦었다, 올림픽으로 치면 예선이 시작된 시점이다라고 했죠. 군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한 상태이고 당장 이번 주에는 지휘관 세미나와 전술 토의, 분야별 리허설 등이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예선전이 열리고 있는데 본선 경기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법력권 국회의원 74명이 한미훈련 조건부 연기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의 제안으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자는 게 아니라면서 훈련 연기를 협상 카드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로 발전시키자, 이런 주장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일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냐,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통신선을 복원한 건데 그 때문에 전시 대비 훈련까지 하지 말자는 건 적국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미국산 전투기,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청주 지역과 활동들이 구속된 것을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이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굴종적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뉴스픽은 신체커, 올림픽은 신토토와 함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회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신토토의 올림픽 3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여자 골프 어벤져스의 2연패 스윙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어벤져스는요, 영화 어벤져스에서 따온 여자 골프 4총사의 애칭입니다. 오늘 2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넬리 코르다가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간 가운데 세계 랭킹 2위 고진영 선수도 멋진 샷 감각을 선보이면서 6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세영과 김효주, 박인비 선수는 10위권 살짝 바깥입니다. 샷은 되게 잘 됐어요. 샷은 잘 됐는데 퍼팅이 어제 오늘 좋은 찬스에서 많이 놓쳐가지고 스코어를 못 줄이는 게 조금 그래요. 자, 이번 골프 대회 사실상 누가 폭염을 꺾느냐 싸움이라고 합니다. 홀마다 우산과 얼음, 쿨링 타월까지 배치했지만 일부 캐디가 열사병 증세로 교체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종 라운드인 토요일에는 태풍 예보까지 있어서 내일 3라운드를 끝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올림픽 3는
네, 10억분의 1입니다. 연경 언니 이야기죠. 자, 9년 만에 올림픽 준결승에 진출한 여자 배구 대표팀. 매 경기마다 강적 아니면 한일전 같은 빅게임을 치렀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간절함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중심엔 늘 캡틴 김, 연경 언니가 존재했습니다. 아따 죽겠다. 한경이가 피가 말린다. 와 진짜.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어제 국제배구연맹이 터키와의 경기 직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김연경 선수는 10억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한 선수다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고요. 세계의 배구 팬들이 맞다, 김연경은 레전드다, 전설이다 이렇게 댓글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일 대망의 준결승전은 제 예상대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감독이 연경 선수가 이 터키에서 활동할 때 그 감독 조제 호베르투 감독인데요. 세계 랭킹 2위 팀이라는 여유 대신에 한국에는 김연경이 있다, 브라질은 가시밭길이다 이런 경계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올림픽3, 이 시각 올림픽이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야구 있습니다. 미국과의 제2 준결승 경기가 잠시 후 7시부터 열립니다. 네, 이 어제 경기를 좀 떠올리니까 저도 모르게 좀 깊은 숨이 나왔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오늘 미국전에서 이기면 결승 은메달을 확보하면서 일본에 서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막내 이일희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요. 앞선 도미니카전에서 삼진을 9개나 잡아낼 정도로 부위가 좋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게 극적인 해피엔딩을 위한 여정이길 바라면서 끝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언제나 뉴스픽은 신체커, 올림픽은 신토토와 함께입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어제 야구 참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8회까지 잘 갔고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김현수 선수라든지 아주 뭐 타격감이 좋았는데 만루 상황에서 3점 안타를 허용한 게 정말 뼈 아팠는데 조금 전에 뭐 신체커도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더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한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경기를 좀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조멘토, 그러니까 미국전 경기를 잘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준결승전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팽팽하게 8회 투아웃까지 동점을 잘 지키다가 갑자기 석점을 내주면서 아쉽게 무너졌는데요. 한일전 졌다고 아쉬워만 하기엔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조별 예선에서 첫 패배를 남겼던 미국과 패자 준결승전을 치르는데요. 미국을 이기면 결승에 올라가 은메달을 확보하면서 일본에 서력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반대로 지면 도미니카와 동메달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네, 이런 단기전에서는 2번 이기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길 수 있고 또 올라가서 또 일본도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라고 일단 제가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K글로벌 백신 허브와 전략회의를 오후에 이제 주재했다고 아까 이제 신체커가 잠깐 얘기했는데 국내 1호 백신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최 실장? 예,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에 국내 기업의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상 3상에 진입한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생산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임상시험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부자재 국산화, 특허 분석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4단계가 벌써 한 달째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해외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요.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고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관련 확진자가 300명이 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와 단위가 좀 다른 상황인데요. 전체 확진자가 14,207명입니다. 나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 확진자가 4,166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다는 거죠? 네, 신규 확진자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속도, 규모로 감염이 퍼지면서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숫자 이르면 이번 주말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관련 감염은 어제 29명이 추가돼서 총 327명이고요. 무엇보다 선수촌 내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그리스의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단 12명 중에서 5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일요일에 이제 올림픽이 폐막하지만요. 올림픽 3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올림픽 3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올림픽이 또 있죠. 내년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박마코, 지금 중국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네, 어제 중국 확진자는 지역 감염이 71명이었고요. 해외 유입이 25명 해서 모두 96명이었습니다. 1월 말 이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특히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됐던 곳이죠. 우한시 당국은 지난 월요일에 3명이 델타 변이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첫 확진자가 나오자 거주 구역을 봉쇄하고 인근 도시와의 왕래도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요. 우한시가 주민 1,200만 명 전수조사까지 진행 중인데 지난해 3개월간의 엄격한 봉쇄를 경험한 기억 때문에 그 일부 주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연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델타 변이가 93%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공무원 백신 의무화 등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에게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스터샷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미국같이 이제 백신 접종 비율이 높은 선진국들을 향해서 부스터샷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백신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투여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 가운데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로 간 상황에서 추가 접종은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접종 확대와 부스터샷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We need an urgent reversal from the majority of vaccines going to high-income countries to the majority going to low-income countries. Accordingly, WHO is calling for a moratorium on boosters until at least the end of September to enable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of every country to be vaccinated. 네, 조멘터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고 부스터샷까지 시행되면은 더 심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국장, 근데 올림픽 3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톡 쏘는 올림픽, 네, 줌 힘들어요. 올림픽 주민 뭐 이런 것도. 아니 지금 이제 신체커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데 왜 힘들어서 그래요? 올림픽 상황식. 알았어요. 찰떡같이 힘들긴 힘들구나. 아닙니다. 네. 그래도 원픽 저희는 꼽을까요? 네. 신체커가 정리를 잘해주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원픽은요, 교육부 발표가 있었으니까 수능으로 잡겠습니다. 자, 올해도 코로나 수능 백신 접종 안 해도 시험 치른다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당에서 주최한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이른바 이준석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따한 설화로 1일 1구설이란 공격을 받고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방사능 관련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팀 국민의힘이 갑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첫 공개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무더위에 시름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찾은 건데요. 얼음과 삼계탕을 배달했습니다. 오늘 우리 경선 버스의 출발을 이렇게 국민들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작하게 된 것을 저는 국민들께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결국 반쪽으로 끝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부터 4위까지 후보들이 줄줄이 불참한 겁니다. 각자의 사정이야 있었다지만 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나마 부인 이소연 씨를 대신 보내 성의는 표시했죠. 오늘 뭐 드셨어요? 아니요, 출마 선언은 계속. 제 동생들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부인을 대신 보냈으면 어땠을까?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도 최재형 후보처럼 만일 아내분이 여기 갔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 뭐 그랬으면 더 행사가 어떻게 흥행하고 뭐 좋았겠죠. 이거 네. 뭐 모든 관심이 글로 쏠렸겠네요. 씬스틸러죠, 씬스틸러. 네. 봉사활동에 참석해 굵은 땀방울 흘린 다른 후보들. 주요 후보들의 불참에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뭐 개인 일정이 없어서 안 간 거 아니거든요. 쪽방촌에 가서 물론 이게 쇼냐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이 폭염에 기후 약자들이 얼마나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1등 주자가 자유롭게 국민들 만나고 다녀야지 하시는데 그러려면 입당 왜 했습니까? 그냥 밖에서 하시지. 이준석 대표도 어제 빠진 후보들 목까지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는데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두 개 주세요, 두 개. 두 개? 빨리. 우리 대표님은 최고시니까. 빨리 2개씩 하자. 사세요, 힘들어요. 대표, 장가도 안 간대, 허리 다친다. 정작 이 대표가 삐끗한 건 허리가 아니라 당 대표로서 지도력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대표도 쓴소리를 한마디 했죠.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는 자세를 임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한 그런 첫 출발의 이벤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아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불참한 후보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행사 불참이 아니라 휴가다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중요한 사적 일정이 있었다. 우리만 불참한 건 아니지 않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중요한 사적 일정 가운데 하나 바로 이거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이게 뭐 그거보다 규모도 훨씬 큰데 그때 뭐 얼마나 난리를 치고 했습니까? 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그러면 댓글 때문에 당선됐단 말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고 하여튼 더운데 이렇게 표명만 하시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윤 전 총장의 기습 입당 이후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 일부에선 이준석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가 일단 한 발을 뺐습니다. 이번 이벤트 당 경선 준비에서 준비한 거지 본인이 기획한 건 아니란 겁니다. 저는 제가 이거 기획하는데 1도 기여 안 했고요. 저는 제가 전당대회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경선 흥행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나중에 다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빅 이벤트들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지. 제가 뭐 쪽방촌 봉사 기획하고 이런 거에 제가 기획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열린 경선 준비 예비 후보 회의에도 불참자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들 이틀 연속 결석입니다. 이 정도면 프로 불참러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조세호 씨라도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 지도부가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게 아니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좀 오히려 의욕이 너무 앞서서 오히려 원팀 경선 하려다가 원팀 취지만 훼손되는 결과적으로 원팀 취지만 훼손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이 주관한 행사는 다소 힘이 빠졌지만 후보들 사이의 공방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원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데뷔전을 치렀죠. 혹독한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이런 답변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모르시는데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만큼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준비가 안 됐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결국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후보란 겁니다. 너무 서둘러 정치권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또 서둘러 출마 선언하신 게 아닌가. 보통 출마 선언하실 때는 앞으로 자기가 뭘 하겠다는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건데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거를 좀 싹을 보면 알듯이 정책과 비전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대한 캠프를 뿌리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준비도 안 하고 국민들 앞에 나온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최 전 원장,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머리는 빌리면 된다. YS의 명언을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전문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각 분야에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를 써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 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전 원장은 어제 애국가를 직접 불러 눈길을 끌었는데요. 애국가를 재창하는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도 덩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좋게 네. 보면은 너무 애국적이고 좋은데 또 안 좋게 보자면 너무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분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국가주의, 전체주의는 아니죠. 나라 사랑하는 거하고 전체주의하고 그게 결이 다른 말씀 아닙니까? 그래, 아니 뭐 가족의 자유죠. 애국가 4절이든 네. 1절이든 이건 자유인데 네. 이게 뭐 아우 나는 저기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SNS 글도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최재형 캠프에선 어제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본격적인 차별화에도 나섰는데요. 불닭볶음면과 평양냉면을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독점하고 있죠. 또 입당하신 직후고 또 컨벤션 효과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당분간은 스포트라이트 가져갈 거고 저희로서는 뭐 차근차근 뭐 평양냉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불닭볶음면 느낌 내려고 막 이상한 다대기 섞고 이러면 원래 매력도 떨어지거든요. 슴슴하지만 진한 맛으로 차곡차곡 지지율을 쌓아가겠다는 보관입니다. 그런데 불닭볶음면의 강렬한 맛 이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1일 1구설 윤 전 총장이 오늘도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해당 인터뷰는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요. 부산일보는 윤석열 캠프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기사는 고쳤지만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 등 온갖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비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생각이 윤석열 총장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그런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면 매체의 특성상 인터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건 비열한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준석 패싱 논란 그리고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한 후보들 사이의 공방전. 이 둘 사이를 관통하는 여의도 문법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네. 자, 아까 이제 조멘터도 소개했지만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현 전 감사원장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제 봉사활동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열린 두 번째 예비 후보들 간의 모임에도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이유를 댔죠. 하지만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이준석 패싱 논란까지 이제 정치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박마커. 네, 그 이준석 대표는 오늘 당 대표와의 알력 관계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경선 준비해서 경선 일정을 짜는 것일 때 내가 의결한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회가 개입해서 진행한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봉사활동도 경준위에서 준비한 건데 그것을 당 대표와 알력 관계로 캠프가 해석을 해버리면 경준위에 있는 분이 상처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 분위기는 뭐 윤석열 캠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갈등 관계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데 뭐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겉으로 비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현 전 원장이 연일 전현직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뭐 일종의 새불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좀 불만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원 전 제주지사는 그간 많은 선거를 겪어봤지만 매일같이 당내 인물 누구누구를 영입했다고 발표하는 해괴한 짓은 처음 본다며 당에서 줄 세우기 할 시간에 국민에게 다가갈 정책과 비전을 내놓기 바란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세력을 부풀린다. 당 안에서 줄 세우기를 하는 건 구태정치.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세력은 지지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며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의 정책 능력, 비전, 또 후보의 어떤 도덕성 이런 문제가 다 도마 위에 오르고 국민들께서 내가 다음 대통령 누굴 뽑아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제 지지도도 오를 거고 그러면 저는 다 같은 이 지붕 밑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발언을 들어본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저출산 관련한 공약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초등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해서 사교육비와 육아 부담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과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공정, 헌법 정신 등 애매하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그게 정치고 정책은 한급이 낮은 것처럼 하는 후보들은 생각을 고쳐줘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 SNS에 일종의 셀프 디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공격을 일종의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쩍벌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도리도리 관련한 얘기도 내놨죠. 네, 윤 전 총장이 반려동물 전용 계정이죠. 토리스타그램에다가 이 애완묘, 반려묘인 나비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개했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나비는 알 수 없는 사명감에 빠졌어요. 밤마다 아빠 도리도리가 나아졌는지 점검하는 도리도리 점검단이에요. 라면서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나아진 것 같으면 꾹꾹이 안마를 해드려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도리도리 하는 버릇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면서 고쳐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네, 꾹꾹이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예, 알죠. 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자,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쩍벌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직접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본인이 설명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긴 했습니다. 허벅지에 좀 살이 많은 사람들은 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앉기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젊은 층에서 대중교통 예절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다면서 충분히 그런 비판할 수 있겠다 싶었다. 늘 배워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지하철을 탈 때는 오므린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어떤 이제 힘겨루기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고 또 다른 후보들은 또 이 두 후보를 향한 예비 후보를 향한 또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은 오늘 영남 쪽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최 전 원장은 오후에 경남 창원으로 내려와서 국립 3.15 민주묘지도 찾아왔는데요. 최 전 원장은 3.15 부정선거에 맞서 항거하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따르는 의미로 이곳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최 전 원장이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전직 대통령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최 전 원장도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3.15 민주묘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백한 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라면서 공과 과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 속의 과거를 극복하고 하나가 돼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방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요.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원장을 영입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 로마 제국에 빗대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이 로마 제국처럼 용병들 때문에 망할 거다 이런 총평을 했는데요. 뒤에 이런 말 하나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로 게르만 용병들을 쓰다가 게르만 용병대장 오케아도르한테 망한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최재형 다 용병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지금 용병으로 쓰는 거잖아요. 용병이다. 예.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윤석열을 데려다 쓴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불임정당이란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야당을 비난하기 위해 불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야당을 폄훼하기 위해 아픔을 겪는 국민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줘도 무관하다는 인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비판을 이유로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몸이 비유돼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장애나 질병을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송 대표가 유감이며 유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비판의 목소리를.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해명이 나왔군요.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팀 국민의힘 이준석 패싱 논란 1일 1구설 윤석열 이번엔 방사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우 마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YS가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전 독심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우리 최 실장하고 굉장히 합이 잘 맞더라고요. 한번 전 최 실장의 머리를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골라주시죠. 이제는 본인이 뭐 일을 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는 좀 이젠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첫 번째 거 하겠습니다. 네. 이젠 조용히. 확실하신가요? 네. 네, 확신해가지고 이젠 조용히.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문제의 김밥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두 곳에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16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그리고 이달 초 이곳에서 김밥을 먹은 손님들이 고열과 복통, 설사 증상을 보인 건데요. 김밥을 먹고 온 가족이 장염에 걸렸다, 중3딸이 걸려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등 리뷰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고 심지어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모두 169명으로 이 가운데 약 4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두 곳은 현재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매된 김밥만 4,200주가량이 넘는 걸로 확인돼 앞으로 피해는 더 늘 걸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악화되자 해당 김밥의 프랜차이즈 회사는 오늘 직접 사과문을 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도마와 식기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본사 납품 재료에 문제가 있는지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이젠 조용히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중고서점 건물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줄리 벽화를 걸어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한 보수 유튜버가 벽화 일부를 검은 페인트로 칠하자 건물주 여모 씨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었는데요. 여모 씨는 오늘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벽화 논란이 일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는 벽화 위에 쓰는 낙서는 법적 대응 대신에 자체적으로 흰 페인트를 덧칠해서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보수 유튜버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금 맞나요?인데요. 금이 맞는지 깨물어보는 제스처, 보통 입상자들이 세리머니로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금메달을 깨무는 돌발 행동을 보여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 시장인데요. 소프트볼 대표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나고야 출신의 고토미우 선수를 만난 자리였습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고 딱 소리가 들릴 정도로 깨물자 고토 선수는 다소 어색하게 웃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선수의 노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방역 차원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외 과바무라 시장은 메달을 깨문 것은 최대의 애정 표현이었다며 폐를 끼쳤다면 미안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최 실장도 백반장 라인에서 제거가 됐네요. 네, 내일부터는 그냥 각자 알아서들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반장 그냥 가버리네. 네, 자, 백반장 수고했고요. 다음은 최승기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은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2차 토론회 예상대로 난타전이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조폭 관련 논란까지 등장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최승기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사자성어죠. 이의제의. 한자를 풀어보면 써이 그리고 오랑캐이, 절제할 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이용해서 다른 오랑캐를 통제하고 부린다는 뜻인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죠. 박용진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이의제의를 끄집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제일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이의제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긴 한데 여기서 이가 오랑캐 입자가 아니라 이재명 이씨, 이낙연 이씨예요. 네. 그래서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공격한다. 네. 우리가 이의제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그래서 자, 오랑캐 이가 아니라 이재명의 이, 이낙연의 이라는 건데요. 어제 토론회 실제로 양측의 난타전 계속됐습니다.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졌고요. 정세균 전 총리가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는데 말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가운데도 민생과 관계없는 장외에서의 말싸움 때문에 경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당원도 국민도 염증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 존중을 실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정세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셀프 디스가 아니라 셀프 칭찬이네요. 셀프 칭찬 이렇게 빼놓지 않았군요. 이런 당부에도 명락대전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작심한 듯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성과 등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책임 총리로서 이 정책 추진하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시고 무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정청 간의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결과는 나중에 보고받았다고 해명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서 강공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남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책임 총리였고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지셨는데 난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몇 점이냐 70점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그러면 정부 평가에서 대통령은 혹시 몇 점, 본인은 혹시 몇 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 사실은 일을 잘해서 국정 지지도가 높아졌고 결국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문재인 정부 2년 7개월 13일 동안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한 점수를 묻길래 겸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무능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반격.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경력을 끄집어냅니다.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도 연대 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비 경선 때도 이른바 가지 발언 논란으로 사과한 적이 있던 이재명 지사,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또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존재감 드러내야 하는 다른 후보들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한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명락대전에 참전합니다. 세금 물수듯하는 대회 나가면 이 세 분이 아마 금, 은, 동을 휩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압도적인 금메달 누구냐?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 공약을 위해서 무려 임기 내 120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세금 동원 정책이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그러므로 해서 일가족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벌을 주어서 근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변에서 그런 문제는 관계부처가 올린 의견이고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깊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고요. 음주운전 경력 이재명 지사가 사과했지만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관련 논란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건데요. 벌금 처분을 받은 연도와 이재명 지사가 설명하는 연도가 다르다면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연도가 달랐지요. 해명의 연도가. 네네. 그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을 낸 것은 2004년이었는데 그 일이 있었다고 본인이 설명한 것은 2005년에 농협 운운하는 무슨 일하고 가다가 술 마신 것이 문제가 됐다. 1년 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비호감도 조사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57.1%, 56.5%를 기록하면서 선두권에 올랐습니다. 이 성적표는 초라하게 나왔지만요. 어제 토론회에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직접 작성한 생활기록부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하여 응답하라 10대 시절. 먼저 이재명 지사입니다. 장래희망은 대통령이라고 썼고요. 이상형은 부인 김혜경 씨를 꼽았네요. 별명은 사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과거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후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79년에 오리엔트 공장에 다닐 때 야유회 갔던 남이섬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끔씩 되돌아보면서 드는 느낌이 이제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꿈이 있었고 사실 저는 그 꿈을 이뤘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탈출했지만 지금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꿈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그때 어린 이재명에게처럼 요즘 청소년들에게도 꿈이 있는 세상 꼭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장래희망이 조금 특이합니다. 소년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할아버지라고 적혀있네요. 이상형은 미국 배우 나탈리 우드를 꼽았습니다. 별명은 매주, 생영감 이렇게 썼는데 셀프 디스를 했네요. 이 전 대표는 과거 인터뷰에서 못생겨서 매주가 붙었고 어린아이가 목소리가 굵어서 생영감 이렇게 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래희망의 영화배우라고 적은 후보도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인데요. 영화배우의 꿈이 지금도 진행 중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접었죠. 접은 지 꽤 오래됐고요. 연기를 좀 못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저도 그런 영화 배우를 한번 돼보고 싶다. 예.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앉아있는 추 전 장관. 연기를 마냥 못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이번엔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장래의 희망은 정치인이라고 썼고요. 이상형은 성격이 좋은 사람 이렇게만 썼다가 괄호를 열고 부인 최혜경 씨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별명은 빵돌이네요. 동국민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마쳤고요. 고등학교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그 빵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빵돌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장래의 희망의 스포츠 해설가를 적었고요. 박용진 의원은 장래의 희망이 기자입니다. 이상형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과 배우 소피 마르소를 꼽았습니다. 박 의원은 아버지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뭐 높은 직책이 아니셨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조 관련 교내 시위를 3번이나 주도하고 이래서 사실 졸업 못할 뻔했고요.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총학생회장하고 수배되고 쫓겨다니고 감옥 드나들고 이래서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후보들은 잠시 공방을 멈추고 이렇게 웃고 떠들었지만 사실 이 생활기록부 답변에도 각 캠프에 치밀한 계산이 다 담겨 있었을 겁니다.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미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정작 국민 앞에서 네거티브 공방만 계속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설전 이어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성적표는 장래의 희망은 대통령과 여배우. 네, 어제 토론도 저 끝나고 잠깐 봤는데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아주 뜨거웠고요. 오늘은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조폭 친분설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 양측이 서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에는 광주 지역 인사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광주 폭력 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문흥식 전 5.18 구속자 부상자 회장입니다.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낸 재개발 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고 해외로 도피한 인물입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 이 문흥식 전 회장과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혔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양측이 유착 의혹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박용진 캠프에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제 그 양 후보가 이제 선을 넘었으니까 제발 멈추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그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좀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 후보 검증단 설치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경력 논란이 일면서 당내에서 이 별도의 검증기구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도중에 게임의 룰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 지사에게 좀 기울어진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심송신 논란에 불이 붙은 건데 송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이게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는 게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본안 심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 적격이 있냐 없냐를 검사하자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논리상으로? 그럼 본인들이 지금 검증하면 되는 거죠. 최 실장, 이재명 지사는 오늘 청년 공약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청년 공약에는 내후년부터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서 등록금을 내는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고요. 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한시적인 등록금 인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이낙연 캠프 양쪽에서 모두 그 대변인단을 지금 막 확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어제 부대변인 6명 전원을 대변인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전체 대변인단은 기존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과 박성준, 홍정민, 전용기 대변인을 비롯해서
14명이 됐고요. 이낙연 캠프도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이병훈, 홍기원, 오영환 의원 등을 추가로 대변인단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외부에서는 김효은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 등이 새로 합류를 하면서 기존 오영훈 수석 대변인, 배재정 대변인 체제에서 전체 9인의 대변인단이 꾸려지게 됐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양측의 공방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거겠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검증단 설치 두고 갈등, 경선 과열의 조폭 사진도 등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전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일 동안 18개, 이게 무슨 숫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누군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수입니다. 하루 평균 4.5개인데요. 진정한 헤비 유저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인스타 페이스북은 살면서 한 번도 남이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연설 같은 거 제가 다 썼고 지금 제가 나가는 메시지는 전부 다 제가 쓴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첫 번째 인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저 18개의 게시물 가운데 절반인 9개는 다 동일인 한 명을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 과정이 잘 마무리가 돼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 지지층이 넓어져서 정권 교체 확률이 높아가는 것인데 지금 제가 제일 큰 우려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서요. 주민이 선정한 두 번째 인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양측의 합당 줄다리기가 이제는 당 대표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인데요. 지난 며칠간의 언쟁을 한번 쭉 풀어볼까 합니다. 싸움의 출발점은 이 대표의 휴가였습니다. 합당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그것도 자신의 휴가 일정을 이유로 통보하는 모습에서 합당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1야당 진정성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고 포용성의 크기는 벼룩의 간만큼 작아 보이는 것은 비단 국민의당 당원들만의 느낌이나 시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휴가 일정을 언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협상의 문이 사실상 닫힐 수 있다고 예고를 했었죠. 합당 협상을 할 거면 내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하라. 이렇게 압박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제1야당 대표가 고압적인 자세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 대표는 그래도 휴가는 간다. 못을 박았죠. 저는 휴가는 예정대로 갈 것이고요. 제가 반문했던 것처럼 휴가 안 가면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휴가 때문에 또 합당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무슨 논리이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도 아니고 아예 휴가가 먼저냐 합당이 먼저냐 논쟁인데요. 신경전에 불을 지핀 건 이 대표지만 사실 기름을 부은 건 국민의당이었습니다. 합당 실무협상단인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SNS에 적은 한마디 때문인데요. 9분이 걸린 정권 교체를 앞에 두고 제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장난질하는 철부지 애송이를 제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철부지 애송이는 이준석 대표를 가리킨 말입니다. 이 대표도 이때부터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나 봅니다. 유명한 미드의 한 장면으로 맞받아쳤는데요. 이준석을 당대표가 아닌 철부지 애송이로 보니까 정상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명작으로 꼽히는 미국 드라마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한 장면을 인용해서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그러니까 우리는 계급에 경례하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경례를 요구한 윈터스 소령, 원래는 이 소블데이의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윈터스 소령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면서 특진을 거듭하죠. 그러면서 상관이었던 소블데이보다 먼저 소령 계급장을 달게 된 겁니다. 이 대표가 이 영상을 언급한 이후 자신은 더 이상 애송이가 아니라 이제는 윈터스 소령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재차 합당에 응할지 말지를 yes or no로 답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yes, no
답변을 회피하면서 갈 것인지 그 와중에 또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철부지라 그러지 않나 뭐 이런 비하적인 발언들 참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당의 사정입니다. 전혀 협박으로 느껴지도 않고 저는 뭐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계속 반복해 묻습니다. 예습니까 노입니까? 자, 휴가에서 시작된 신경전은 애송이를 거쳐 이제 yes or no까지 왔습니다. 진화에 나설 줄 알았던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확전을 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윈터스 소령이 아니라 야마시타 중장이라고 대받은 겁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싱가포르를 침략했잖아요. 그때 싱가포르는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양쪽의 장군들끼리 이제 단판을 벌였습니다. 그게 아마 야마시타 중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야마시타 중장이 했던 말이 예스까 노까 항복할래 말래. 이 대표의 yes or no 공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장군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윈터스 소령은 미군의 영웅이지만 야마시타 중장은 전범인데요. 이 대표 정말 열이 올랐나 봅니다. 공개석상에서 안 대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를 일본 전범으로 연상했다는 것은 정상인의 범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제발 좀 정상적인 대화를 당 대표 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에게서 일본군 전범이 연상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2차 대전 때 일본군 정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입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안 대표가 비정상이라는 말인 걸까요? 사실 이 대표, 과거 안 대표에게 더 심한 말을 했던 적도 있죠.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해 김종인, 이준석류는 다른 사람처럼 시간 끌기 전략에 넘어갈 정도로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갑자기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소환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문득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벌였던 안철수, 김종인의 기싸움이 떠올랐는데요. 박막화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시작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뭐 그런 해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측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협상이 잘 안 풀리니까 안 대표가 오 후보 뒤에 상황 김종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만을 토로했죠. 당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이었던 이 대표는 안 대표에 대해는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상황제처럼 버티고 있다고 맞불났었고요. 안 대표는 동명이인인 김 전 위원장의 아내를 말한 거 아니냐고 맞섰는데요. 그러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합당 협상도 지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 시즌2가 되는 느낌이죠. 감정 싸움이 격화되면서 대표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이제 슬슬 수습해야 8월 말 경선 시작 전에 합당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지지율이 7%에서 8% 정도 나오는 함의 정당이고요. 7%에서 8%의 국민들의 지지층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이 마음을 상해버리면 이게 전혀 시너지가 나지 않는 수밖에 없다. 지지층의 마음을 걱정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마음부터 상해버린 상황인데요.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는 게 우선일 듯하군요. 두 사람의 갈등 어떻게든 봉합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합당은 유야무야가 될지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안철수, 이준석 감정 싸움 격화, 합당은 산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죠.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 때도 이제 공개 발언이 있었지만요. 라디오 인터뷰 때도요. 상당히 강한 발언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대화로 사람 속을 긁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계속 합당을 미루려는 것을 두고 그냥 이준석이 싫은 게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안 대표를 대조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정당 간의 대화라고 하면요. 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랑 송영길 대표님이랑 계속 회담하면서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은 이게 대화가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저는 합당이라는 굉장히 공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진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계속 말이 빙빙 돌아요. 이 대표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의당 측에 양보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협상단에서 시도당 위원장 공동 임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임명 등을 열어뒀고 당직 배분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위원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등도 다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 측이 자신을 철부지 애송이라고 했다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는 또 최근 제기된 플러스 통합 혹은 오픈 플랫폼 등의 요구에는 현학적인 개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꽃가마를 태워 합당을 할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안다라고도 했습니다. 안 대표 쪽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네, 김 원내대표가 밀고 있는 말이죠. 꼰숙인데요. 꼰대, 수국, 기득권의 앞글자만 딴 말입니다. 정부 여당을 꼰숙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에 성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꼰대, 수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바로 곁에서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한 다른 원내 협상과 관련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합당 놓고 이준석 안철수 감정싸움 격화, 일본군 발언에 정상 아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될 썰전 라이브에서는요. 당 행사에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제기됐던 이준석 패싱 논란, 그리고 조폭 논쟁까지 불거질 정도로 치열한 민주당의 대선 경선 등에 대해서 여야 간의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구 이기죠? 이겨야죠. 이겨야죠. 네.